한세영은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흐릿하게 빛나는 모니터 숫자를 응시했다. 심장 박동은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운 남자는 한지우. 그녀의 남편이자 JK그룹의 젊은 CEO였다. 한 달 전, 그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다. 한지우의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창백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밀랍 인형 같았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소음을 내뱉으며 그의 생명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다. 세영에게 지우는 낯선 존재였다. 그들의 결혼은 재벌가 자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정략 결혼이었다. JK그룹과 그녀의 아버지 회사 간의 합병을 위한 도구. 지우는 늘 바빴고 차가웠으며 세영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눈에 세영은 그저 집안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 무능한 아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감정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싸늘한 무관심뿐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거대한 저택처럼 텅 비어 있었다. 지우의 사고 소식은 세영에게 충격이었지만 슬픔보다 더 큰 것은 혼란이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식물인간, 그 단어는 세영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지우의 가족들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이게 대체 무슨 변을 당한 거야? 지우의 계모. 박선영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걱정보다 탐욕이 더 크게 엿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지우의 이복 형제인 한도진이 서 있었다. 도진은 지우가 쓰러지자마자 JK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게 병실을 둘러보며 세영을 흘겨보았다. 한세영 씨, 대체 당신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남편이 이런 지경이 되도록 당신은 뭐 했냐고요? 박선영 여사가 세영에게 날카롭게 비난했다. 마치 세영이 지우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수 같은 저기가 담겨 있었다. 세영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가 뭘 했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우의 상태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도진이 박선영 여사를 말리며 지우의 담당 의사에게 다가갔다. 의사 선생님, 지우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망이 없는 겁니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사실상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심장 박동과 기본적인 생명 활동은 유지되고 있지만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였다. 세영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며칠 후 박선영 여사와 도진은 세영을 별도로 호출했다. 그들은 JK그룹의 비서실장과 법률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승리감이 엿보였다. 한세영 씨,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박선영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우는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붙잡고 있어봤자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이제 지우를 편안하게 보내줘야 합니다. 세영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지우 씨가 살아있잖아요. 산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기계에 매달려 숨만 쉬는 거지. 도진이 비웃듯이 말했다. 법률팀에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우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그의 사망을 공식화하는 서류입니다. 당신이 서명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세영 앞에 내밀었다. 사망 확인서,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 등의 글자가 세영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박선영 여사가 덧붙였다. 지우가 죽으면 당신은 JK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될 겁니다.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줄 테니 이걸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세요. 어차피 당신도 지우와 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지우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그녀를 서둘러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고 지우가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렇게 쉽게 남편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그녀 안에 깊이 뿌리내린 선량함이었다. 싫어요. 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단이 있었다. 박선영 여사와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뭘 거부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박선영 여사가 소리쳤다. 지우 씨는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지우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세영은 지우가 누워있는 병실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본 적이 없었지만 이대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도진은 비웃었다. 어차피 돈 때문이겠지. 얼마를 원하는데 솔직히 말해봐. JK그룹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세영은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우 씨를 살리고 싶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선영 여사와 도진은 분노했다. 건방진 것 감히 어디서 당신이 아무리 버텨봤자 달라질 건 없어. 지우는 이제 끝이라고. 박선영 여사는 세영을 노려보며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의 고집 때문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세영은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와 지우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다. 지우 씨? 들리세요? 제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세영은 지우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강아지 토비가 있었다. 토비는 세영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토비는 그녀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세영은 지우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지우의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이토록 서두르는 것도 이상했다. 그녀는 작은 직감에 따라 그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실에 있는 CCTV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거부했다. JK그룹의 압력이 분명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유산과 자신의 그림을 팔아 모아둔 비상금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녀는 지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의학 전문 서적을 탐독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해외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뇌 손상 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법. 그것은 아직 임상 단계였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세영에게는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문제는 엄청난 치료비였다. 세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들을 하나둘씩 팔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그림은 삶의 전부였지만 지우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추억이 깃든 작은 집마저 팔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곳. 그녀는 집을 내놓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지우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세영은 그림을 팔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지우의 침상 옆에 앉아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지우 씨, 이 그림은 당신을 치료하는 데 쓰일 거예요. 꼭 나아서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봐요. 그녀는 지우의 굳게 닫힌 눈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식물인간 상태의 지우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희미했지만 세영의 목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차갑고 이기적이었던 그의 과거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세영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그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는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연민이자 경외심이자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시작되는 사랑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웠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의 희생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세영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반드시 깨어나 그녀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의식 속에서 세영의 존재는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세영은 마침내 모든 재산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다. 그녀는 돈이 부족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우의 생명과 토비뿐이었다. 그녀는 병원 측과 연구소에 연락하여 지우를 치료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세영은 병실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간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 밤낮을 한지우의 병실에서 보내며 그를 간호하고 그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세영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세영이 연명치료 중단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마자 대대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그들은 세영이 돈 때문에 지우를 붙잡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세영이 JK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잊지도 않은 혐의를 씌워 그녀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세영은 그들의 비열한 술수에 지쳤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아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성림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성림 여사는 세영의 친할머니의 오랜 비서이자 집사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영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영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다. 세영은 차를 받아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모님, 지우 씨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이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선영 여사는 세영에게 싸늘한 미소를 던졌다. 한세영 씨,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지우의 병실을 옮길 겁니다. 세영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옮긴다는 거죠? 어디긴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요양원으로 옮길 겁니다. 도진이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지우에 대한 보호자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우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우 씨는 아직 살아있는데 산다고 할 수 없지. 당신이 돈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뿐이야. 박선영 여사가 소리쳤다. 당장 여기서 나가. 이제 지우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 세영은 비틀거렸다. 그녀는 지우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지우의 침대를 막아섰다.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지우 씨를 보낼 수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세영은 울부짖었다. 도진은 비웃으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세영에게 달려들었다. 세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지우의 이름을 불렀다. 지우 씨, 지우 씨, 제가 돌아올게요. 제가 꼭 당신을 살릴 거예요. 그때 식물인간 상태였던 지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지우의 의식만이 세영의 절규를 선명하게 듣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모습. 그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 애썼다. 세영은 병원 밖으로 끌려나와 비틀거렸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그녀는 빗속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지우마저도 빼앗겼다. 토비는 그녀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세영은 토비를 품에 꼭 안고 흐느꼈다. 아가씨,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성림 여사가 우산으로 그녀를 가려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몰래 만들어두신 비상자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회장님 몰래 지우 아가씨가 당한 사고를 조사해둔 것이 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들었다. 이성림 여사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비상자금이라니요? 조사라니요? 이성림 여사는 세영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네, 회장님께서 만약을 대비해 몰래 빼돌려 두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 아가씨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어서 몰래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 기록과 사고 당시 지우 아가씨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이성림 여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모님, 정말이세요? 네, 이제 이걸로 지우 아가씨를 살리고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낼 겁니다. 이성림 여사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세영은 이성림 여사의 도움을 받아 지우가 옮겨진 요양원을 찾아냈다. 그곳은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곳으로 사실상 환자의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나 다름없었다. 세영은 지우를 그곳에서 빼내야만 했다.
이성림 여사가 확보한 비상 자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해외 연구소의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초기 계약금으로는 충분했다. 세영과 이성림 여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우의 보호자 권한을 되찾기 위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세영은 이성림 여사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 속에는 사고 직전 지우의 차를 추격하던 수상한 검은색 차량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후 그 차량이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인 사고였음을 시사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세영은 이 영상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영상을 이용해 지우의 생명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지우 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생명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로서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영은 법정에서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법원은 세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지우의 법적인 보호자 지위를 되찾았고 그의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분노했지만 더 이상 세영을 막을 수 없었다. 세영은 지우를 요양원에서 다시 병원으로 옮기고 해외 연구소와 협력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치료비에 충당했다. 이제 그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줄기세포 치료는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지우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세영은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토비는 병실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세영과 지우를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주인을 응원하는 듯이 지우는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세영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간절한 기도 소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밤낮 없이 고통받는 모습.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세영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며 지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다. 차갑게 그녀를 대했던 날들, 그녀의 노력을 무시했던 순간들, 그녀의 그림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였다. 깨어나서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녀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치료가 진행되면서 지우의 상태는 미세하게나마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의 뇌파는 조금씩 더 활성화되었고 그의 몸은 아주 미약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오직 세영만이 그 작은 변화들을 알아챘다. 그녀는 지우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의료진들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세영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의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다. 지우 씨, 들리세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제가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꼭 복수할 거예요. 당신이 깨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세영은 지우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심이 지우의 의식 속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뒤바뀔지. 비는 그쳤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직 거대한 폭풍이 남아 있었다. 한세영은 병실의 작은 창밖으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줄기세포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 한지우의 상태는 미세하게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였다. 그녀는 지우를 간호하는 틈틈이 이성림 여사와 함께 그의 사고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이성림 여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은 분명 수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을 직접적으로 엮을 증거가 되기 어려웠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흔적을 지웠거나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지우를 노렸을 것이다. 세영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지우의 손을 잡고 그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 씨,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꼭 밝혀낼 거예요. 당신이 깨어나서 저와 함께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지만 그 말은 지우의 의식 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의 의식은 마치 깊은 수렁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해처럼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세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세영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순간들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때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한세영이라는 여자를 너무나도 얕잡아 보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늘 차갑고 무관심했다. 정략 결혼이라는 명목 아래 그녀를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녀의 재능인 그림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에 잔인했던 순간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첫날 밤,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 우리의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야. 감정 낭비는 하지 마. 그 순간 세영의 얼굴에 드리웠던 슬픔과 상처를 이제야 그는 또렷이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남편이었는지 깨닫고 몸서리쳤다. 동시에 지우는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사고 당일, 운전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을 쫓아오던 검은색 차량의 형상. 그의 의식은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얼굴을 향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병원에서는 지우의 경미한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일하게 지우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영과 젊은 주치의 김민준 박사뿐이었다. 김 박사는 줄기세포 치료의 권위자였고 세영의 간절함과 지우의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어느 날 세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지우 씨의 뇌파가 아주 미약하지만 특정 패턴으로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부인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세영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럼 지우 씨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벽한 의식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나마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부인께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부터 세영은 지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차가웠던 결혼 생활이 아닌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그림을 사랑하는지,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지우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토비 이야기를 해주며 웃었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루비는 세영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지우의 회복을 함께 빌어주는 것처럼. 한편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지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JK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착수했다. 도진은 지우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의 돈을 빼돌리고 회사의 주요 계약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 혹시 그 여자가 뭔가 수를 쓰는 거 아닐까요? 지우 형이 깨어날 리 없지 않습니까? 도진이 불안한 듯 박선영 여사에게 물었다. 박선영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그럴 리가. 지우는 끝났어. 그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제 남은 건 JK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뿐이야.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으니 걱정 마라. 그러나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는 구멍이 있었다. 이성림 여사는 김민준 박사와 협력하여 지우의 사고 원인을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다. 김민준 박사는 사고 직전 지우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미세한 주파수 교란 신호를 감지했다. 이는 외부에서 차량 시스템을 해킹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성림 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성림 여사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이 주파수 교란 신호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성림 여사는 JK그룹 보안팀 출신 중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몰래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고 당일 지우의 동선을 다시 파악했고 지우의 차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정비소 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정비소 직원 중 한 명은 강도 높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에게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시의 배후에는 한도진의 이름이 있었다. 세영은 이성림 여사와 김민준 박사가 찾아낸 단서들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도진 씨가 지우 씨를 죽이려 했다고요. 설마. 아가씨,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는 J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친동생마저 해치려 했습니다. 이성림 여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영은 잠시 망설였다. 지우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박 형사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그리고 지우를 이렇게 만든 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녀는 지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싸움이 보였다. 지우 씨, 들리세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의 의식은 그 말을 듣고 강렬하게 요동쳤다. 분노와 함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규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세영이 자신을 위해 복수하려 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세영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들을 믿지 마. 그들은 더 교활해. 조심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일 뿐이었다. 김민준 박사는
지우의 뇌파가 특정 순간 급격히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세영에게 지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알렸다. 부인께서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지우 씨의 뇌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곧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영은 깜짝 놀라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었다. 그녀는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우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김민준 박사에게 지우의 회복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지우 씨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그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세영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지우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세영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지우의 병실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지우를 노린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불타는 복수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우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겪을 충격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루비는 병실 구석에 조용히 웅크려 앉아 세영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이따금 작게 낑낑거렸다. 지우의 상태는 김민준 박사의 예측대로 미세하게 호전되고 있었다. 그는 세영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가끔은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눈꺼풀을 움찔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명확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세영은 지우에게 매일 밤 그의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속삭였다. 그녀는 그에게 누가 그를 해치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지우가 그녀의 말을 통해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한 복수의 의지를 키워주기를 바랐다. 지우의 의식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처럼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세영의 모든 말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JK그룹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영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강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깨어나 그녀의 모든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이 불쑥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세영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다. 한세영, 네가 감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박선영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를 협박해 지우를 볼모로 삼아 JK그룹을 차지하려 하다니. 꿈도 꾸지 마. 세영은 침착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진실은 개뿔 지우는 식물인간이야. 회복 불능이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는 깨어나지 않아. 한도진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는 지우가 누워있는 침대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차피 죽은 목숨 이럴 땐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낫지. 한도진은 지우에게 연결된 생명유지 장치에 코드를 뽑으려 했다. 세영은 경악하여 몸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당장 멈춰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비켜, 이 쓸모없는 여자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도진이
세영을 거칠게 밀쳤다. 세영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다시 생명유지장치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지우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손가락이 힘껏 움켜쥐어졌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도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영의 눈에는 지우의 몸부림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우가 반응하고 있었다. 지우씨, 지우씨. 세영은 절규하며 지우에게 기어갔다. 한도진은 지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듯이 말했다. 흥 죽기 직전에 발악하는 건가? 어차피 곧 끝날 목숨.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김민준 박사와 병원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이성림 여사가 김 박사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김 박사는 도진의 행동에 경악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환자를 죽이려 드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우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박선영 여사가 잡아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박사는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뇌파는 급격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의식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한지우 씨의 상태가 위험합니다. 당장 응급처치, 의료진들이 황급히 지우의 상태를 살폈다. 한도진은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박선영 여사는 세영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비원들이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을 병실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병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세영은 지우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는 듯한 미세한 힘이 느껴졌다. 지우 씨, 들리세요? 제가 당신을 지켰어요. 제가 당신을 살릴 거예요. 세영은 지우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우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세영의 눈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 강렬한 사랑과 용기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고마워. 세영아, 미안해.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규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세영이 그의 곁에 있었다. 김민준 박사는 지우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세영에게 말했다. 한지우 씨의 뇌파 활동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영은 김 박사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토비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섰다. 토비는 세영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기쁨을 표현했다.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세영은 단상에 올라 한지우의 사고가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계획적인 음모였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이성림 여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김민준 박사는 지우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파수 교란 신호에 대해 증언했다. 또한 정비소 직원의 증언도 공개되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JK그룹의 내부 암투와 한지우의 비극적인 사고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만천해 공개되었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즉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들의 모든 비리와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강진우는 병실에서 미약하게나마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었다.
세영이 자신의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세영을 너무나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그저 그림만 그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전사였다. 그리고 그 여전사가 자신을 구하고 있었다. 세영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우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이제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녀의 말에 지우의 눈꺼풀이 더욱 힘차게 떨렸다. 그의 손가락이 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뜨였다. 그의 시선이 세영의 얼굴에 닿았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깁 영리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세영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온 빛이 서려 있었다. 지우 씨 들리세요? 김 박사님, 지우 씨가 깨어났어요. 세영은 기쁨에 겨워 울부짖었다. 그녀는 지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우의 눈에서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그녀에게 속해 있었다. 한지우의 눈이 서서히 뜨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세영의 눈물 어린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처럼 빛났다. 그는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목에서는 미약한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지우 씨, 제 말 들리세요? 김 박사님, 지우 씨가 깨어났어요. 세영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우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의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김민준 박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정말 기적입니다, 한지우 씨. 제 말 들리십니까?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지우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미약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그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며칠 동안 지우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의 몸은 오랜 시간 누워 있었기에 완전히 굳어 있었지만 놀라운 의지로 빠르게 회복해 나갔다. 그는 세영이 자신의 옆에서 매 순간 자신을 응원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그는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식물인간 상태였을 때 세영이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치료비를 마련하고 가족들의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숭고한 사랑. 지우는 세영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를 대했는가. 정략 결혼이라는 명목 아래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그녀를 한 번도 아내로 존중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세영을 볼 때마다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진실된 사랑이었다. 세영아. 지우가 어렵게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갈라지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영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나 잔인했어. 당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세영은 지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지우 씨, 당신이 깨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지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그는 자신의 병실에 남아있는 세영의 초라한 짐들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집과 그림들까지 모두 팔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세영아. 지우가 어렵게 고백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과거에 그는 사랑 따위는 믿지 않는 냉혈한 CEO였으니까. 세영은 지우의 고백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에게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지우 씨, 세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의 고백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우의 회복 소식은 JK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특히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지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우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의 회복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들통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한도진은 지우가 깨어나자마자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갔다. 지우 형,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형이 깨어나서 정말 기뻐.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이 가득했다. 지우는 도진의 위선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는 차갑게 도진을 응시했다. 도진아, 내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었던 순간, 그리고 나를 쫓아오던 검은색 차량의 형상까지.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그냥 사고였잖아. 사고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어. 지우의 시선이 도진의 눈에 박혔다. 그리고 네가 내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의 중요한 계약들을 내게 유리하게 바꾼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니? 도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병실 문을 박차고 도망쳤다. 지우는 이성림 여사를 통해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그들이 세영을 협박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 죽이려 했던 계획까지. 지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세영아,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내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영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괜찮아요. 이미 제가 그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우는 세영의 용기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벌였는지 깨닫고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JK그룹의 이사회는 지우의 회복 소식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영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검찰은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을 소환했다. 그들은 한지우 CEO 살인 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연일 JK그룹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대서특필했다. 한때 부와 명예를 누리던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우는 병실에서 모든 뉴스를 지켜보았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지우는 세영에게 말했다. 세영아, 내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당신이 나를 위해 팔았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싶어. 당신의 집, 당신의 그림들, 그리고 당신의 꿈. 세영은 지우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지우는 세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세영이라는 보석 같은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그녀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 한지우는 병실에서 나와 재활에 전념했다.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의사들은 그의 강한 의지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지우의 빠른 회복 뒤에는 한세영의 헌신적인 간호와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물리치료를 돕고 식단을 챙겼으며 매일같이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몸은 점점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차갑고 냉정했던 CEO가 아니었다. 세영을 향한 사랑과 그녀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따뜻한 남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루비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세영과 함께 출근했다. 지우가 재활 훈련을 할 때면 루비는 훈련실 한편에 얌전히 앉아 지우를 지켜보았다. 지우가 힘들어할 때면 루비는 그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응원하는 듯 낑낑거렸다. 루비의 존재는 지우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식물인간 상태였을 때 세영이 루비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루비는 세영에게 유일한 가족과 같다고. 이제 지우는 루비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지우는 회복되는 대로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이성림 여사, 김민준 박사와 함께 한도진과 박선영 여사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증거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그들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주파수 교란 신호, 그리고 정비소 직원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히
지우 자신이 기억해낸 사고 당시의 생생한 기억들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시켜 주었다.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JK그룹의 CEO를 노린 친족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다. 법정에서 지우는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등장은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한지우 CEO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자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우를 노려보았다. 한지우 씨, 피고인 박선영과 한도진이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력했다. 네, 사실입니다. 그들은 JK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고 제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제 아내 한세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우는 자신이 식물인간 상태였을 때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세영을 협박하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비열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이 죽기를 바랐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그의 증언은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의 얼굴에서 핏기를 가시게 했다. 한도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김민수 비서를 시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지우의 폭로의 법정은 술렁였다. 한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선영 여사는 끝까지 잡아떼려 했지만 지우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특히 김민준 박사가 제출한 차량 시스템 해킹 분석 결과와 정비소 직원의 녹취록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결국 박선영 여사와 한도진은 한지우 살인 미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받아들여야 했다. JK그룹은 지우의 복귀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진이 빼돌렸던 비자금과 불법 계약들은 모두 원상 복구되었다. 지우는 JK그룹으로 복귀했지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더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실용적이고 냉정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간적인 CEO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세영의 뜻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JK그룹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넘어 인간 존중과 사회 공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세영은 지우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그림 도구들을 선물했다. 세영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어둠과 슬픔 대신 희망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세영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세영은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루비는 세영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세영의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세영아, 내가 당신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싶어. 지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우리의 첫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당신과 진정으로 사랑해서 다시 결혼하고 싶어.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평생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구원자야. 나와 평생 함께 해주겠니?
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우 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세영은 지우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루비는 둘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맹렬히 흔들었다. 둘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재혼식을 올렸다. 이번 결혼식은 재벌가의 화려함 대신 진정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모두 세영과 지우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들은 함께 JK그룹을 이끌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범적인 부부가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이 세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리고 세영은 지우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았다. 루비는 그들의 행복한 삶에 영원히 함께했다. 루비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들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